자, 네. 다음은 러시아 가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단 연합뉴스 보도 한번 볼까요? 네, 발트 3국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다고 현지 시간 2일 AFP와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달부터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다며 나머지 EU 국가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나라들은 러시아산 아니면 어디서 그러니까. 받아올 데도 없거든요. 어. 근데 그 송유관, 아니, 그 가스관 막히게 되면 그냥 탱크로리로 싣고 다녀야 돼요. 연료를 안 쓸 수는 없을 거고, 물론 난방료는 이제 적게 써도 되는 시기에 오긴 했지만, 이게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대안이 있다는 거죠. 무슨 대안을 갖고 이걸 하고 있을지, 네. 말로는 지금, 라트비아에 뭐 저장돼 있다면서요? 아니 천연가스. 이게 이런 거죠. 러시아에서 오는 거는 LNG예요. 아. 액체 천연가스인 거고, 이거는 LPG로. 또는 반대. 반대. 러시아에서 오는 거는 LPG인 거고, 이거를 LNG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항구를 통해서 수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문제가 이런 가스들을 접안해서 받을 수 있는 항구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두 군데 있는 데가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 있는 항구에서 러시아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LNG를 수입해갖고 자국 수요를 충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게 시도가 되면 점진적으로 리투아니아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확산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LNG는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서 오죠? 터키와 그리스의 중간 위치에 있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네. 아마 이쪽하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중해에서 이집트와 터키의 자원 헤게모니를 놓은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올 수 있는 게 그쪽에서 오는 가스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급하고 있는 이집트와 터키에 대한 적대적인 보복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또 하나의 위험 가능성을 내다본 거죠. 근데 발트 삼국도 이렇게 돌아설 정도면 러시아는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 발트해 3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도 러시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바로 옆인데.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보고 이거 이게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닌데 뭐 요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까지 쥐어 터진 거는 약간 이제 재래식 전력들을 많이 했던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준비 없이 들어간 그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한 2달, 3달 정도 숨고르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번 전쟁은 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전쟁을 한다고?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유럽 안에서 이 긴장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판매처 거래처를 잃게 되는 반면에 미국 가스는 정신없이 팔려갈 수 있다. 그리고 주변국에 있는 다른 가스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석유 가격은 떨어지면서 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는 현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EU가 분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집권여당 법과정의당 대표가 현지 시간 3일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비슷하게 독일도 러시아의 호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독일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아직까지 금지하지 않고 있고 독일이 우크라이나에는 충분히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는 EU 안에서 대표적인 군사 강국이죠. 그리고 만일에 EU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형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얻어 터지는 통로가 폴란드입니다. 결국은 EU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폴란드가 전차 병력을 비롯한 어떤 군사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 또 EU가 그런 걸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폴란드를 대리전으로 쓰기 위한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가 약간 이제 자기 차례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일단 가까우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폴란드가 이 발트 삼국하고 벨라루스 옆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여기 있습니다. 요 가까우니까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면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 위쪽에 있는 국가들, 발트의 3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막았죠. 그리고 이제 긁고 난 다음에 벨라루시도 지금 태도가 지금 약간 모호하다는 말이 있어요. 친러 국가인 척 했는데 지금은 약간 태도를 중립적인 쪽으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접으면은 그냥 본국으로 들어가서 두세 달 쉬겠지만 확전을 한다고 치면 벨라루스 저 땅을 통해 갖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를 다시 재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저 작은 데가 러시아령이에요. 땅입니다. 칼리닝그라드라고. 네. 그리고 희한하게 저기만 딱 떨어져 갖고 섬처럼 러시아 땅이 돼 있죠, 저게. 그리고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러시아가 매년 요 나라들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발트 3국은 굉장히 그 러시아에 대해서 평소에도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토에 있어서 이 3개국이 가지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이 발트 3국이 유독 더 강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이유가 평소에 이 러시아에 대한 그 반러 감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집권 여당이 우파 정당이에요. 우파 정당이고 사법 개악, 노동법 개악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정치와는 살짝 거리가 먼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 EU하고 굉장히 삐걱삐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차원에서는 어차피 폴란드도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EU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폴란드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제한한다거나 폴란드로 가는 그 어떤 지원금을 그러니까 줄이는 식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폴란드 집권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 내부에서 그런 반정부 시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EU하고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았고,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폴란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러시아하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반목을 했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집권 여당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카친스키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본인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쌍둥이가 당시 대통령을 할 당시에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고위직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러시아에 의해서 격추를 당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 그 비극도 현대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의 순서이다. 그런데 폴란드가 EU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앞장서서 나서서 도와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폴란드는 아예 그 상황 자체가 오지 않도록 더 격렬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폴란드가 미국하고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게 친미국가, 대표적인 친미국가를 딱 달라붙어가지고 EU한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안보적인 어떤 보호막을 미국한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2조 원을 댈 테니까 제발 미군 주둔 시켜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때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예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바이든은 EU 쪽하고 친밀하지 EU와 그 대립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을 특별히 들어줄 이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독일이 현재 러시아하고 너무 관계가 친하다. 그리고 가스는 중단이 됐지만 석유는 아직도 러시아 석유를 독일이 사주고 있다. 근데 이 석유가 가스보다 돈이 4배 이상 더 많은 큰 금액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줄을 끊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마땅하게 독일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4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에너지 부분을 일방적으로 40% 이상 의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손절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 국가가 망한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양쪽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그 K9A2 자주포와 활공탄에 대한, 그러니까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리투아니아를 비롯해서 그쪽에는 K9 그 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개량형을 K9A2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영국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해갖고 이 국가들한테 팔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거야. 영국에 공장 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국내에 있는 K9A2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K9A2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기존에 40km까지 날아가던 사거리를 80에서 100km까지 늘릴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러시아군하고 붙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애들이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이 K9 자주포이기 때문에 올해 K9 자주포에 대한 수요는 국제적으로 대대적인 히트 상품이 될 것 같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독일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는 그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련이 해체됨과 동시에 대다수의 위성 국가들,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려서 친서방 국가를 표방을 했지만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은 그 이후에도 사실 러시아와 끊어진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독일이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55%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나머지 부분,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독일에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때 이어져 있던 그 끈이 통일 이후에도 전혀 끊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의 건설 업체라든지 어떤 기술자들이 러시아에 가서 수많은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과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착이 돼 있는 편이고요. 왔다 갔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서 단순히 독일이 러시아제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와 독일이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너네가 수입을 안 하면 되잖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밀착돼 있는 관계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늘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독일의 어떤 행위들이 탐탁지가 않았죠. 분명히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부 거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 관계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미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